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되게 섹시해요. 엄청 글래머스해요. 그리고 항상 늘 그녀의 백은 샤넬백, 에르메스를 들고 다녀요. 어때요? 저 사람이 내 와이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에르메스 백이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거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남성분들이 되게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관념, 이런 거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여자 너무 좋죠. 섹시한 여자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섹시함이 나한테만 섹시했으면 좋겠고, 그 사치스러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분과 연애는 하지만 결혼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노블이라는 결혼정보회사 일하고 있는 부대표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느끼는 특징? 재미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재밌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한국 남자들 많이 유교적이거든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연애에 있어서는요, 되게 오픈마인드예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쁘면 돼요. 맞아요. 화려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서 연애 시장에서 여성분들을 만났어.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육박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학력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내가 되게 예뻐. 그래서 내가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남자들이 막 만나지. 요즘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앱에서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뭐 주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클럽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만났어. 그러면은 남성분들은 10명의 여자와 연애를 했을 때 한 번의 결혼을 꿈꾸는 거고요. 여성분들은요, 10명의 남자를 만나면 10번 다 결혼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 전문직 만났거든, 이렇게 상상들을 한다라는 거죠. 남성분들은 내가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이 여자를 정말 꼭 책임져 주고 싶어, 이 여자하고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거는요,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인 안정감이 생겼을 때 그 이후부터 만나는 여성에 한한 거고요. 내가 22, 3 학생, 이제 갓 사회 초년생,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이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결혼할 생각이 딱 드는 시점에, 그때, 그게 여성분들은 그래요. 너 왜 결혼했어? 사실은 그때 그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거든. 난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 여자들이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되는 그 계기는 분명히 정확하고요. 남성분들은요, 그 명확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냥 내 생활 속에 그가 서서히 나에게 들었을 때, 그때 남성분들은 결혼할 시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어느 누군가가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왔을 때 보통의 남성분들은 결혼을 결심하시더라고요. 단어 자체도 아예 다르죠. 리스펙이랑 카인드랑, 그쵸? 내가 뭔가 목적을 위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누구나 다 친절해요. 제가 쉬운 예로다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남녀가 있어요. 오빠, 이게 건강에 되게 좋아, 많이 먹어. 나는 정말 야채가 싫은데 야채를 막 먹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 들어요?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 내가 얘기했잖아. 뭐 먹었어? 점심? 내가 양념되는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오빠는 이걸 먹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절한 여자친구인가요? 정말 존중을 해준다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 일상, 그 사람의 생활, 정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존중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나를 조금 더 생각해준다, 이거고, 친절하다라는 거는 그냥 나한테 친절. 결혼을 하면은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여자예요.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돈이 되게 많은 남성분을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 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근데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결핍이 보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서적인 게 돈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못 배워서 학벌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이 있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고, 혹은 가정이 너무 불우해서 그런 여성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스펙이 그만큼 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는 여성분들이 가끔 와서 본인의 결핍을 상대방으로 해서 찾으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의 결핍을 찾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너무 원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 사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문신하는 여성분들 보면 어때요? 흡연! 길거리에서 요즘에 여성분들 담배 많이 피잖아요. 그죠? 전담도 하고. 전담은 담배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그리고 고양이 맨날 키우고 다니고 조그만 반바지 입고 다니고 문신하고 네일아트 여기다 다이아몬드로 다 박아버리고 어떠세요 느낌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여성분들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저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생각은 해요. 문신 할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던 것 뿐이지 할 수 있어요. 그죠? 피어싱 얼굴에다가 막 뚫을 수 있어요. 본인 취향이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안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냐.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 중에서 많잖아요. 팔에 여기 문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이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의 특징인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무 정형화된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게 또 맞을 때도 있기는 해.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신 해도 괜찮아요. 염색 빨갛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피어싱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내면이 단단할 때 나의 자존감이 정말 높았을 때 이런 여성분이 저는요 외적인 부분도 뭐 중요는 하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형화된 기준치는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인 거냐, 자존감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거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정보회사가요 되게 많이 보수적인 곳이에요. 정말 보수적인 곳이에요. 남성분들은요 예쁜 여성분들 만나려면요 바깥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 시장에 굳이 돈을 내면서 이쪽 시장에 들어왔어. 그리고 또 이쪽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저는요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요. 굳이 왜 돈을 내면서. 그거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게 분명히 명확하게 있어요. 나는 가정을 꾸릴 거고 내 보금자리로 누군가를 끌어들일 거고, 그래서 그 끌어들인 여성분이 내 아이를 똑똑하고 현명하고 건강하게 키우고자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쪽 시장에 와서 내가 원하는 여성분들을 만나고자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충분히 외부에서 얼마나 많아요. 예쁜 분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성수술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요 학벌 볼 거고요, 집안 볼 거고요, 그 사람의 직업 볼 거고요, 그 사람의 정체관념도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성분들을 만날 거예요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남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신 남성분들은 내가 싫어요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는데 이거는 뭐 100% 100명의 남성분이든 뭐 그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남들에게 너무 드러나는 직업을 가지신 여성분들, 너무 화려함을 좀 추구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의 생활이 안정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저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연애 결혼, 사랑으로 하는 결혼의 이 역사는요 길지는 않아요. 집안 대 집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 때, 지금 한 40년대생 어머님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여동생 딸린 식구 많지 않고, 그리고 나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 밑으로 들어가서 다 버티고 참으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분들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맞춰가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거고, 조건은 솔직히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해. 왜 사랑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본인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배경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 좋은 거지, 사람 하나만 딱 보고 이 사람이 좋아? 는 정말 예쁘거나 정말 잘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하다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주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폭력성이 보인다거나, 그 사람 하나만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 행동의 모든 걸 다 따지는 거지. 근데 그게 요즘에 드러나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자, 어느 학교 다니세요? 얼마 모으셨어요? 얼마 있으세요? 부모님은 얼마 있으신데요?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건을 보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사람 하나 보면서 결혼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냄새 맡고 들이대는 것도 걔 아무나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들도. 저는요 이쪽 시장에 오면은요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기 위로 올라가면요 본인 자산 2조 원대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딴 거는 모르겠어요. 잘 살겠다 못 살겠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상담실 안으로 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저를 맞이했을 때 첫 행동, 표정, 말투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게 단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저하고 상담하는 그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그 사이에 그냥 이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와 결혼을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결국에 보면은요 다 끼리끼리해요. 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학기 때 보면은 노는 친구들은 기가 막히게 한 1, 2교시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딱 모여서 놀지 않나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분명히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과 남성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가시더라고요. 결국에 결혼이라는 거는 누구를 만나서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행복했었었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 룸메이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배 같이 탈 사람. 한쪽으로 노짓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에. 그죠? 그 둘이서 나랑 어느 정도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결혼 생활이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 회원님이 이번에 결혼하시는 회원님이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조건 저희가 5가지 조건을 거는 게 있어요. 저희 그 프로필 보면은 경제력, 학벌, 외모,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요.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외모, 세 번째 외모, 네 번째 외모, 5번째 나이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예쁜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저희가 저희 회사에 있는 예쁜 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생활 환경적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분들을 해서 프로필에 예쁜 분들을 넣어드렸어요. 어리고 예쁜 여자분으로. 근데 너무 안 돼요. 저하고 한 1년 7개월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하던 와중에 그러면 이제 저희도 막 지쳐가는 거죠. 왜 뭐가 안 예뻐요? 안 예쁘대요. 본인 눈에는 진짜 안 예쁘대요. 도대체 어떤 여자가 도대체 예쁜 건가? 그래서 그냥 웃을 때 그냥 단아하고 예쁘신 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희 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쁜 여성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 지치고 지쳐서 딱 했는데 이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만나볼게요 이래서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진짜 우리가 보통의 시선으로 봤을 때 딱 중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여성분이거든요. 너무 예쁘대요. 그분이랑 결혼을 해요.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상담을 왔을 때 내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긴 머리를 가진 여성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내 치기 정말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냥 그분은 외모 이러니까 저희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 여성분들 있잖아요. 막 정형화돼 미인인데 막 눈 크고 막 조그맣고 막 이런 여성분들 해줬었는데 정말 그분이 예뻐요는 그냥 자기 얼굴이랑 이미지와 비슷한 웃는 모습이 되게 예쁜 깔끔하신 분을 선택하셔서 또 이제 그분이랑 결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보통 그래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뭐 키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외모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뭐는 이랬으면 좋겠고 막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바램인 것 뿐이에요. 바램인 것 뿐이지 막상 실생활에서 내 생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반대로 되는 분들을 꼭 만나더라고요. 제 이상형도 남성분 키 180 이상이었었어요. 우리 남편이 170이거든. 꼭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바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조건을 안 보고 그냥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할게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혼에 있어서 사랑을 찾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결혼 시장이다 보니까는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도 조금 많아요. 청첩장까지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은 마이너스가 되나요? 정말 그저께 오신 여성분이 그러셨어요. 결혼을 청첩장까지 다 찍어냈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었대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빚이 있어. 6억이라는 빚이 있어. 괜찮아 오빠. 나 그래도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분명히 그랬대요. 내가 이거 우리 아빠의 몫이기 때문에 나한테까지는 오지 않을 거야.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했는데 결혼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청첩장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 까면 까스로 양판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빚이. 결혼을 하겠냐고요. 고민하던 끝에 저희 쪽에 노크를 하셨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한테 뭐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을 정말 감히 못하겠고 선택을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뭔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은 나중에 후회는 없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분이 저희 쪽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냥 요즘에 젊은 분들 보면은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돈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야 정신 차려 너 객관 안 돼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걸 보면서 내 객관아? 그럼 나는 뭐야 D등급이네? 정말 이러신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건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가끔 토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싫어요. 뭐가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저는요 되게 열심히 살았고요. 항상 모든 일에 책임을 다했고요. 는 본인의 생각인 거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20, 30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상대방은요.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했어? 너 항상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했었니?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어? 아 그래? 그럼 어느 학교에서 너가 대학 시절에도 성실했었어?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어느 직장 갔는데? 아 그래? 그럼 너 그 직장에서 얼마 벌어? 그러면 그 얼마 버는 것 중에서 그럼 너는 얼마를 모았어? 이런 거를 기준으로 우리 뭐 공부야 재능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부야 그렇긴 그래요. 그리고 대학 가서 뭐 직장 같은 경우도 뭐 저희 회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점인지 나와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연봉이요 뭐 2억 되는데요 그 얼마 모으셨어요?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5천? 이 사람은 돈을 뭐에 쓴 거야? 정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연봉은 얼마세요? 4천입니다. 아 그래요? 4천? 아 근데 지금 모아놓은 자산은요 제가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요 5년 동안요 투자도 했고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여기 전기도권이긴 하지만 집 하나 장만했어요. 이런 분들 딱 들었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걸 채우려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소개도 좀 적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 경우의 수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만나보고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 세상에 사람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경험을 통해서 그 중에서 누가 돈이 제일 많나요?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이게 아니라 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